안녕하십니까. 아저씨들의 말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반 이상을 아파트에 살아온 도토상입니다. 아 진짜? 예. 아파트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한 20년 산 것 같습니다. 20년? 난 아파트에서 몇 년 살았나? 아니 어릴 때는 막 양옥집 뭐 이런 데서 살지 않나요? 네, 그럴 때 살았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 살고서는 아파트로 이사 가가지고 이제는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블라블라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살고 군대 갔다 왔다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양옥 살고 네. 그 다음부터 아파트에 살아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뭐 하고 하는 동안 계속 아파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파트. 나는 중3 때부터 살았네. 중3 때부터 살아서 그럼 나도 반 이상 아파트에 살았구나.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근데 계속 객지 생활을 해가지고 네. 집을 떠나서 네. 아파트에서 살았다는 느낌이 안 드는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들었네요. 네. 그러면 요즘도 아파트에 사는 걸로 치는 건가요? 요즘도? 요즘은 아파트에서 사는 걸로 안 치는 거죠. 그렇게 안 쳐서도 반 이상 되는 거예요? 네네. 아파트 많이 살았네. 네네. 그렇군요. 하지만 본가는 아파트다. 본가는 아파트다. 네. 본가는 엄마 집이지. 그렇죠. 그녀의 집은 아파트다.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죠. 그렇군요. 우리 본가는 내 거니까. 아유, 그러면은 아파트지. 내 거는 아니고 네. 내가 얻은 집이라는 거죠. 전 집이 없어요. 네. 요즘 거주지를 이사하느라고 둘 다 네. 최근 한 1년 정도 네네. 기간 동안 좀 바빴잖아요. 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바빴죠. 그래서 네. 저도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네. 모종의 사유가 있어서 네. 어떻게 왔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기 마침 그 아파트에 가는 영화가 나왔길래 네. 얼른 가가지고 오랜만에 개봉작 한번 네. 보고 왔습니다. 청약이라도 어떻게 넣어보려고 하다가 네. 청약 통장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엄마가 관리했나요? 네네네. 나도 있는데 한 20년 된 청약 통장 있는데 저도 어떻게 쓰는지도 꽤 몰라가지고 그냥 돈만 들어있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묵혀놓고 있는 중에 극장을 좀 자주 갔습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최근 들어서 근 1년 내에는 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래. 저도 한 몇 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극장을 코로나 초창기에 조금 그래도 사람 없으니까 네. 좋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가다가 네. 코로나가 19년에 터졌나요? 20년 1월에 터졌네. 20년 1월. 올해 3년 차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구만요. 20년에 그래서 20년 1월에 터졌으니까 그때 네. 맞아. 내 20년 1월 31일 날 귀국을 했는데 했더니 난리가 났어. 네. 우리나라에 네. 귀국했더니 하루만 늦었어도 나 못 들어올 뻔했네. 그러고 나서 한 20년 6월 7월 막 그 해 여름까지는 사람들 없으니까 좋다고 극장을 자주 갔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좀 가기가 조금 바쁘기도 했고 그때 당시 이제 뭐 어떤 큰 프로젝트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계속 못 가다가 한 1년 2년 만에 극장 복귀작으로 제가 본 게 그거였어요. 그거 저 슬램덩크. 잘하셨네. 그 다음에 그거 슬램덩크만 한 3번인가 4번인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봤던 게 다음 소위. 네, 명작이죠. 네, 다음 소위 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극장을 다시 이제 종종 가기 시작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갔네요. 네. 그래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봤고 근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네. 그 개봉작 최근에 본 거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좀 뭐 보셨습니까? 지금 당장 급하게 생각나는 거는 존 윅 4탄? 존 윅 4탄? 네. 나도 그 극장에서 봤다. 네, 존 윅 4탄 보고 아니, 나서 저 가장 최근 거부터 얘기하죠. 밀수가 있죠. 밀수. 네. 밀수. 어떻게 재밌었어요? 밀수? 네, 밀수 재밌게 봤습니다. 밀수를 콘크리트 유토피아 보기 전까지 본 영화 중에서는 재밌는 영화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어요. 밀수를. 네네. 밀수 괜찮았지. 저도 오락 영화로는 재밌게 봤는데 거기 김혜수 어땠어요? 이런 질문이 이런 질문이 가능한 질문인가 모르겠는데 김혜수 어떠냐? 전에 있던 직장의 상사분이 우연치 않게 김혜수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 말씀 사초께서 네네네. 그분 자기가 여태까지 봤던 인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상영관에서도 봤습니다. 난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김혜수 그 연기가 네. 좀 어땠냐. 나는 좀 불만족스럽더라고. 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김혜수가 다른 배우들이랑 뭔가 다른 레이어에서 연기를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땡땡거리는 게 물론 감독한테 디렉션을 받았겠지만 혹은 감독이
수긍할 수 있는 선에 마지노선인 땡땡거림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 밀수가 뭐 70년대쯤 배경이잖아요. 네. 김혜수만 70년대 연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2020년대 연기를 하는데 그런 좀 좀 과장돼 있거나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좀 연극적이라거나 좀 볼 때. 그래서 이게 다 같이 그러면 뭐 잘 어울렸겠는데 네. 좀 이게 잘 맞는 건가? 뭐 싶기도 하고 뭐 잘했다는 사람도 많은데 난 그렇더라고. 그 느낌상으로는 뭔가 그 되게 긴 장편 CF에서 연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그런 거 좀 조금 좀 이상해. 그런데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뭐 김혜수 씨가 좋습니까? 염정아 씨가 좋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질문인데 저는 그러면 염정아 씨 가겠습니다. 저는 김혜수 할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나뉘어야죠. 염정아 씨도 너무 예쁘더라고. 네. 해녀들이 이렇게 예뻐도 되나 싶어. 요즘에는 모든 발언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 해녀가 얼굴이 너무 모르겠지만. 하얗잖아. 해녀가. 네, 그렇죠. 그럼 또 이렇게 되잖아. 그럼 하얀 게 이쁜 거냐? 이렇게 되잖아요 질문이. 그러네요. 네, 아무튼간에 예쁩니다. 뭐 백인들 추앙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박정민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박정민? 네. 저 같이 관람했던 분 평에 의하면 저렇게 진짜 어떻게 때려주고 싶게 잘하냐라는 평을 하시더라고요. 박정민 너무 잘했고.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그 물속에서의 그 액션이 네. 코믹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물속에서 벌이는 그 액션들이 되게 코믹하고. 네. 유승환 감독 특유의 진짜 그 현란한 액션, 타격감 넘치는 그런 액션이 영화에는 없어. 한 번, 조인성이 이제 호텔에서 네네. 칼 맞을 때, 그때 액션 하나는 이제 좀 진지하고 멋있는 액션인데, 네. 액션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때 네. 한 번, 그 다음 마지막에 네. 이제 물속에서 해녀들의 액션 나오는데, 해녀들의 액션은 진짜 뭔가 좀 만화스럽고, 막 그래가서, 뭐, 그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뭐, 좀, 제 기대처럼은 아니었어요. 기대처럼은. 네. 옳습니다. 요 헐리우드 여름철에 개봉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보다는 살짝 한 발짝 반 정도의 스케일이 작아가지고 액션이라든가 아니면 갈등을 해결하는 오브젝트 같은 것들이 상어 한 마리 그리고 그 샷건 한정 요런 것들로 분위기라든가 어떤 권력 관계가 확 왔다 갔다 해요. 사람 생사가 오고 가고 그런 거를 보면은 그 여름철에 호쾌하게 빵빵 터지는 어떤 그런 그 스케일 큰 액션 영화를 기대하고 가신다면 실망을 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마이클 베이처럼. 예.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란 얘기죠. 그렇죠. 아니 위험 요소가 있어봐야 상어 한 마리 정도 나온다. 그렇죠. 때로 몰려오지 않고 그다음에 총 한 자루 정도로. 그렇죠. 미국 같았어 봐. 막 서로 쏴 죽이고. 미국은 그 변호사가 네. 막 천지 삐까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만 하면 다 고소고 법정에서 싸우고 그렇게 된 이유가 그 총기가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각 어떤 분쟁을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면 바로 축구봐서 쏴 죽이니까 그 대리인들을 세워서 네. 분쟁을 해결하는 문화가 진즉부터 발전을 했다라고 어떤 일본 변호사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일본 드라마에서.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니까 주먹으로 해도 뭐 죽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유승환 감독 짝패 유승환 아닙니까? 물론 액션을 조인성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영화에서는 충분하고 당위성이 있다고 보지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총 하나로 네. 됩니다. 좀 영화 좀 낯린 것 같아요. 영화가 뭐냐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물론 심플하고 시원시원해요. 여름철에 입기 좋잖아요. 낯린 것 같은 면이 좀 있어요. 뭐냐면 근데 배신과 오해로 꼬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 자체가 또 되게 친절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했잖아. 아니야 나 사실 이러했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그 배우들 캐릭터들이 입으로 다 풀어줍니다. 줄거리를. 그리고 나중에는 친절하게 화면에 표도 나와. 어떤 이렇게 화면에 CG로 표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이 정말 심플하고 시원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낯님 같은 영화다. 뭐 유승환 감독이 뭐 원래 그렇게 영화 만든 사람이니까 뭐. 그 모가디슈는 좀 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그 사실 그 어떤 여성들의 분투극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이 바다라는 것도 정말 험악한 환경이잖아요. 네. 각자 도생의 환경에서 그 여성들의 연대로 자신들의 살 길을 모색해 나간다. 네. 이런 주제를 해녀라는 소재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바다에 들어갈 때는 저도 제가 다이버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적인 다이버인데. 네. 근데 바다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버디거든요. 버디. 나랑 같이 들어가는 같이 사람. 들어가는, 네. 그래서 그
바닷속에서는 시야도 제한돼 있고 좀 자그마한 변수에도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 버디가 각자 서로의 안전을 챙겨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네. 여기에서도 그런 게 그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멋있었던 장면들이 그 물로 들어가는 해녀와 네. 물에서 이제 나오는 해녀가 네. 수심의 중간쯤에서 만나서 서로 네네네. 서로 팔로 네. 서로를 당겨서 밑에 있는 해녀는 위로 올라가게 네. 위에서 내려오는 해녀는 밑으로 내려가게 서로 이렇게 당겨주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런 장면이 좀 멋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해도 되나는 모르겠어. 다이빙 할 때.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아니 가능하다를 떠나서 네.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빠르게 상승하거나 너무 네네. 빠르게 하강을 하면 문제될 수 잠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은 프리다이빙 하는 거라서 깊이는 안 들어가니까 뭐 그렇겠지만 이게 뭐 되겠지. 실제로 그렇게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멋있더라고요. 그런 장면은.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종종 그 최종 보스랑 상대할 때 팀 대 다수 대 1로 최종 보스가 이제 악의 군주가 한 명이고 다수들이 이렇게 상대할 때 주로 최종 보스들은 부상합니다. 떠올라요 하늘로. 그러면 그 여기 있는 이제 팀원들이 걔들이 이제 팀워크를 맞춰가지고 한 명을 하늘로 계속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비슷한 연출을 제가 자주 봤어요. 오마주다? 네네. 한 두개 세 개 봐서 오마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 장면에서 큰 어떤 뭉클함이라든가 그런 거에 묵직하게 다가오는 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방금 얘기하는 거에 나는 그 등장인물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날 수 없는 등장인물이 네네. 힘을 합쳐서 나는 거와 비슷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저기 슛돌이에서 슛을 두 사람이 차는 게 있거든요. 같이. 네네. 있죠. 그런 거 얘기 하나 그런 식으로 얘기 하나 했더니 그거 아니구만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 시간 안 아깝게 잘 재밌게 봤어. 저도요. 그리고 그러니까 긴장과 스릴을 영화 외적에서 이미 군함도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영화 외적인 스릴을 갖고 들어가서 봐서 뭔가 쪼임이 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 또 뭐 보셨습니까? 미션 임파서블 이번 풀 그 타이틀이 뭐죠? 아무튼 미션 임파서블 봤습니다. 다코타 패닝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미션 임파서블 다코타 패닝? 네,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 보자. 미션... 검색하겠습니다. 뭐야? 코드 뭐시기 하는 건데? 다코타 코드. 네. 데드 레코닝이네. 오케이. 데드 레코닝. 어쨌든 나는 엄청 재밌게 봤는데 다들 사람들 좀 실망해 뭐가 많더라고. 네. 저도 좀 실망한 게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액션 영화 같은 경우, 존윅 같은 영화를 보면 왜 시리즈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싸운다거나 새로운 탈 것을 갖고서 이제 추격전을 펼친다거나 그런 액션의 조밀함이 조금 더 높아진다거나 디테일이 달라진다. 요런 게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번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작들로 보여진 액션만 볼 때 짜집기 같은 느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게 미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서 일단은 눈을 싹 사로잡지를 못했고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어차피 미션 파트 1이기 때문에 파트 2까지 봐야지. 예, 이거 무릎을 탁 치만하고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이제는 헐리우드 영화들이 그 주로 악당들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악의 군주들이 쓰는 요법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뭐 나노 테크놀로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전엔 덕트로 지배하려고. 네. 덕트로 세계 어디야 씨. 아무튼간에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인공지능이 급부상해 가지고 시의 적절한 소재인 건 같은데 오히려 그게 귀에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있다 보니 좀 식상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다. 톰 크루즈 여기서 엄청 금사빠잖아요. 네. 뭐 요거 어떻게 씁니까? 나도 그거에 대한 꼭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빌런이 원래 톰 크루즈와 어떤 썸 타고 있던 제가 좋아하는 그분 누구죠? 퍼거슨 경. 레베카 퍼거슨 경이나 혹은 이번 회에 첫 등장한 그리고 뭐 톰 크루즈랑은 그냥 그 악연으로만 엮인 그레이스 둘을 양쪽 저울에 올려놓고 너 누구를 구할 거냐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죽는다 네가 선택해라 라는 어떤 딜레마 속에다 톰 크루즈를 던지잖아요. 근데 톰 크루즈가 엄청 고민하죠. 어떤 선택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왜 아니 저 두 여성을 만약에 저렇게 절체절명해져이면은 동일선상에 놓고 고민할 수가 있나. 한 명은 기나긴 시간을 어떤 애정관계를 쌓아온 사람이잖아요. 퍼거슨 경 같은 경우는. 근데 왜 그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톰 크루즈한테는 계속해서 동료들을 잃어왔다라는 어떤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이 영화에서도 살짝 드러나는데 그래서 그 전부터 좀 떡밥을 깔죠. 근데 여기서도 또 악연으로만 엮인 그 여자지만 이제 내 동료가 됐잖아. 우리 팀원이 됐잖아.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 게 아닌가. 어떤 리더로서 우리 팀원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 내처해 있을 때 느끼는 갈등.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지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그 뒤에 가서는 이제 그 여자분하고 애정 전선 같은 게 발생했나요? 그 살아남은 여자분하고 아, 네, 어떤 키스 하나요? 키스? 안 합니다. 안 하잖아. 거 봐. 동료애가 이거 2탄 가서 봐야 될 건데 어떤 동료애가 싹트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톰 크루즈가 여기서 쫙쫙 일관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게 AI가 구성해 놓은 미래, 이것은 확정적이지 않고 자기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 어떤 자기의 전투력을 쏟아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자가 둘 중에 하나가 죽고 하나밖에 살릴 수 없다라는 전제를 톰 크루즈한테 얘기했을 때 그걸 너무 순순히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것이 조금 제가 볼 때는 톰 크루즈 형 같이 이렇게 본드걸들을 챙겨가고 밝히는 입장이라면 둘 다 살려야지. 난 살릴 수 있다 하고서. 그러니까 고민되지. 고민일 수 있죠. 그래서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둘 다 살리려다 보니. 약간 그 예전에 우리 같이 봤던 그 드라마 중에 네네. 이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돼가지고 네. 모든 물리 현상을 계산을 해서 네. 과거를 네. 재현해내고 네네.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네. 계산해서 예측을 하는 네. 컴퓨터가 네. 발생한 거대 IT 기업에서 컴퓨터를 개발해낸 네. 일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있었죠. 다뤘던 거. 네, 그 제목이 뭡니까? 뭐였죠? 그 뭡니까? 이런데 방송해도 돼요? 아직 검색하면 되니까. 아니 그 검색을 뭘로 쳐야 돼? 그래서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챗 GPT가 음성 인식을 해가지고 항상 우리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때마다 이걸 제시어로 띄워줘야 돼. 데브스. 저는 그 여자 배우를 찾으려고 했는데 말이죠. 여자분 이름을 알아. 이름 모르는데 그 전에 어떤 영화에 나왔었는데 그 영화를 거기 알것 같아서. 거기도 인조인간 영화에 나왔었지. 맞습니다. 데우스 마키나. 맞아, 엑스 마키나. 데우스 엑스 마키나 나왔던 부분. 그냥, 정말 매력적이네. 네네네. 데브스에서도 이제 이 똑같은 그 빌런이라면 빌런 존재가 나오잖아요. 네. 그 양자 컴퓨터가. 네. 모든 물리 계산을. 근데 그게 들어보면 그럴싸해. 네네. 우리가 공을 던질 때 네. 공의 무게와 네. 던진 그 힘과 중력 그다음에 바람의 저항 등을 계산해서 그 공이 어떤 포물선을 거쳐서 어디로 떨어질 것인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공이라는 단순한 사건은 그런데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인간 만사를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산을 못 하니까 문제지. 그 너무 네. 계산량이 많아서. 네네. 근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제 그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네. 설정인 건데.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일들도 계산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상태의 네. 조건을만 가지고 그리고 과거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뭘 할지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정말 이 인생은 우리는 그러니까 쏘아놓은 화살과 같은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갈지 어디쯤에서 떨어질지가 다 결정되어 있는 정말로 시급하죠. 자유의지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자유의지는 뭐 없지 않을까요? 그때 없다는 식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방송. 네네. 그때 예시를 들었던 게 수없이만 아이스크림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내가 이거 체리즈빌레랑 이거 골랐는데 엄마는 외계인 골랐는데 이게 내 의지지 이게 무슨 그 자유의지가 없이 어떤 결정된 운명론에 이거 부합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시간 이전에 그때 퇴근해서 내가 가던 그 길로 루트로 해서 집으로 가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때 시즌, 날씨, 내가 땀을 많이 흘려서 아이스크림 먹게 될 거다. 그리고 내 신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단맛을 좋아하는데 딸기 맛을 좀 더 좋아한다. 엄마를 닮아서 아빠를 닮아가지고 뭐 이런 것들 좋아한다라든가 수없이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다 집약시켜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결과를 산출해내면 얘는 분명히 체리주빌레 처먹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 그런 계산을 해서 다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네. 결과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제 버그 처리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오처럼. 네, 버그 처리되거나 아니면은 수없이 많은 데이터 중에 어떤 것들을 놓치고서 코딩을 못 해놓은 거죠. 인코딩을 못한 거지. 아무튼 그런 그 세계관의 그 드라마 왓챠에서 볼 수 있거든요. 데브스라는 데브스. 드라마. 요거 마지막 편까지 보신 거죠? 다 봤죠. 그래요?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알겠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데브스 안 봤어요? 보다가 말았죠. 보다가. 나 그때 왜 다 본 것처럼 녹음했죠, 그럼? 그때요? 그거 가지고 녹음 안 하고. 이거 갖고 녹음했어요. 아마 이 작가님께서 그거 관련해서 설명해주고 아, 줄걸 풀어주시고 소개만 했나 보다. 제가 내가. 앉아서 그래요? 막판 재밌었어요. 오케이, 결론도 잘 냈어. 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모든 것을 계산해낼 수 있는 그리고 약간 공각기동대가 섞여 들어갔잖아요. 네, 느낌 있습니다. 좀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개발한 어떤 해킹 프로그램인데 AI 해킹 프로그램인데 지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해킹하고 뭐 하다가 어느 순간 의지를 획득하잖아요. 네네네. 자아가 생겨버렸죠. 내가 시키는 것만 할 게 아니다. 라는 자아가 생겨버리면서 근데 자기가 물리력은 없으니까 그 예전 요원 출신 살인마 하나를 또 어떻게 포섭해서 포섭 혹은 협박 혹은 굴복시켜서 네. 자기 수하로 물리력을 가진 수하로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를 위협하고 막 이런다는 내용인데요. 공각기동대 느낌도 가장 공각기동대는 참 잘 만든 만화인가 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다 많은 곳에 그 영향을 끼치고. 네. 그 처음에 작가가 만화책 작가가 정확하게 이거 시로 마사무네라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삐처리 하면 되니까 틀리면 아무튼 간에 이 양반이 처음에 만화책을 썼을 때 지구에 인터넷이란 개념이 없었을 때였대요. 네. 그럼 뭐 천재지. 그러네. 네. 그렇고 그 여기 그 더듬이로 나오시는 네. 분 그분 성함이 뭐죠? 뭐 이름 좀 독특하신데 뭐 기억을 해야 독특하지. 정씨 아니야? 정씨? 폼씨입니다. 폼씨. 폼씨인가요? 폼 클레멘티브. 폼 클레멘티에프 이분. 예. 그 저기 가디언즈 갤럭시에서 더듬이로 나오실 때 네. 그때는 사실 너무 매력을 못 살렸어. 그러니까 진짜 그 캐릭터는 진짜 논외의 캐릭터였죠. 그렇죠. 네. 눈썹도 없고 네. 막 그러다 보니까 설정도 바보에다가. 네. 설정도 약간 바보고. 근데 여기서 그 전혀 그 볼 수 없었던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면모 네.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전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했던 액션의 종합 선물 세트인 것은 실망 요인이지만 어떤 미녀 캐릭터들의 종합 선물 세트인 것은 그렇지. 양의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분이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네. 이제 퀘벡에서 태어나가지고 프랑스 사람인데 네. 이제 한국계죠. 네네. 어머니인가 엄마가 아마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나왔던 영화 중에 우리 본 거 되게 언프리티 소셜 스타일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셨나요? 거기서 그 주인공 엘리자베스 올슨이 네네. 동경하는 더 큰 네네네. 셀럽 때 셀럽으로 SNS 셀럽으로 나오죠. 거기서도 약간 그건 정상인 외모로 나왔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렇게 좀 매력적인 느낌은 아니었어. 네. 너무 좀 너무 과하다 좀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엉컷 잼스에도 나왔구나. 엉컷 잼스에도 나오고 아담스 패밀리 좀 이상해. 막 그래 소사이드 스쿼드에도 나왔어? 이 사람이? 글쎄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데 이 영화에서 정말 매력적으로 잘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키도 170이나 돼. 진. 키도 그래요? 한국계인데 아버지가 이제 러시아계니까 많이 컸나 봐요. 러시아 사람들 주먹이 막 미사일만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요번에 새로 등장한 그 히로인 헤일리 에드웰. 네. 뭐 어떠시던가요? 그레이스 역. 네, 그레이스요. 이 또 외모 얘기 할 수밖에 없죠. 네, 월평이지 뭐. 일단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크게 호감은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스팅 됐던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양자경 같은 그런 배우인가 액션이 충분히 소화 가능한 2탄이나 다음 탄에서도 격한 그런 분이신가 그냥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아니 이분은 어벤져스 출신이잖아요. 어벤져스에 뭘로 나오시죠? 어벤져스에서 그 2차 대전 당시에 네. 그 캡틴 아메리카가 짝사랑 아니고 좋아했던 이분 그 장교 그분? 무슨 대위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부터 전쟁에 많이 몸담았던 분입니다. 그럼 연기파네요. 연기팝니까? 네네. 왜냐면 영국인이고 네. 그 좀 이렇게 선 굵은 뭐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시는데 난 여기서 네. 굉장히 좋았어. 네네. 운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저 출격신에서 네. 거기서 운전하는데 당연히 일반인이니까 잘 못해야 되잖아. 그런 고개 운전을. 네. 그런 못함을 표정으로 너무 잘 연기한 것 같아. 가끔씩 그런 상황에서 아주 막 눈알을 부라리면서 네. 아주 진지 빨면서 운전하는 네. 그런 일반인 연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포에 젖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얼굴이.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되게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정말 이 뜬구름 잡는 영화 같은 미션 임파서블에서 리얼리티를 잘 부여해 주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병헌급이네요. 이병헌급. 네. 저 옛날에 그 이병헌 나오던 드라마 시리즈
첩보물 드라마시죠. 아이리스인가요? 아이리스? 네네. 안 거기 봤어. 저도 못 봤는데 그 이병헌이 그 중에서 조금 소형 비행기 경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는데 적으로부터 총알 세례를 받는 그 연기를 하는 부분이 그 세트장에서 녹화를 하는 장면이 공개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콕핏 안에 들어가서 대충 만들어 콕핏 안에 들어가서 이러면서 총알만 피하고 조종하려고 이륙을 하려고 애를 쓰는 연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오금이 저려요. 그 드라마를 본 것도 아닌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역시 이병헌은 헤일리 애드웰급이다. 세트장도 혼자 끌고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이분 좀 등장이 반가웠는데 네. 그런데 레베카 퍼거슨 경이 퇴장하면서 이분이 들어온다는 건 좀 네. 좀 그러네요. 그리고 바네사 커비. 네. 참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배우인데 네. 좀 아쉬웠어요. 좀 저희가 없었어 역할이. 그렇습니다. 역할이 없고 그냥 와서 그냥 롱코트만 입고 돌아다니다가 네. 나가고 좀 아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1인 2역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죠. 1인, 네 그렇죠. 그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 1인 2역이긴 한데 네. 뭐 맨날 1인 2역 나오니까. 얘네들. 그러니까요. 요것도 또 그러는데 저랑 같이 이 영화를 보셨던 분 그분이 이 영화를 또 평가절하하는 그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맨날 가면이지 뭐. 네, 그런 포인트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덕트. 네. 이분 나왔던 영화 중에 뭐 어바웃 타임 거기서도 뭐 매력적으로 나오긴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거 말고 그녀의 조각들이라는 영화 있어요. 검색합니다. 2020년도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저기 나와요. 트랜스포머 소년. 이름이 뭐 생각이 안 나. 샤이아 라포프. 네. 샤이아 라포프가 부부 관계로 나오는데 네. 그 둘이 부부면서 유산을 하게 돼요. 네. 유산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 가정의 붕괴를 네.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이미지 여기서나 다른 영화에서의 그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상처 입은 뭐라고 해야 돼요? 유산녀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유산녀라고 하면은 뭐 저런 거 같아요. 호텔 상속녀 같은 느낌인데요. 그 유산을 겪으신 여성의 심리 묘사나 어떤 이런 걸 너무 잘했어. 거기서 너무 거기서 그거 보고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미션 임파서블에서 역할이 없어 역할이. 네. 그거 좀 아쉽더라.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분도 키가 170입니다. 이거는 짜맞췄는. 그다음에 퍼거슨 경이야 뭐 워낙에 잘하는 스웨덴 여배우. 이분 퍼거슨 경이 키는 제일 딸리네요. 165밖에 안 되네. 이분 최근에 이분 나온 그 드라마 그거 보셨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애플 TV에. 네, 아직도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네네네. 끝난 지가 언젠데. 근데 이게 더 사일로죠. 네, 더 사일로. 사일로. 네. 이게 너무 떡밥을 회수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매회 조금 좀 뿌리기만 하면서 계속 빌드업하니까 질리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보는데. 맞아요. 지금 시즌 1만 지금 애플 TV에서 네. 하는데 시즌 1만 끝난 상태고 그 근미래에 네. 어떠한 환경 오염 아니면 대재앙 때문에 지구 표면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돼요. 그때 당시를 겪었던 여기서 말하기로는 선조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선조들이 땅 속에 거대한 사일로, 그러니까 그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시골에 곡물 같은 거를 저장해 놓는 원통형의 탑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땅 속에 건설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다 모여 들어가서 살면서 이게 거대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상층부터 저 밑에는 최하층까지 사람이 내려가려면 몇 박 며칠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방 메고. 그런 거대한 구조물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신분 계급에 따라서 저 낮은 데는 이 사일로를 유지하기 위한 기계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모든 폐기물들이 그 밑으로 점점 내려갈 거 아닙니까? 떨어져서 그런 폐기물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고 거기서 그걸 관리하는 하층민들이 살고 올라갈수록 이제 중간 계급으로 최상층에는 정치인이라든지 권력자들이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봐야 다 땅속이긴 한데 그런 세계 안에서 저 최하층에서 기계를 관리하는 레베카 퍼거슨이 남자친구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서 사건을 벌이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 설정이 되게 재밌어요. 네, 설정 유니크하고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는 어떤 사일로의 법률 같은 게 있는데 절대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대재앙이 일어났던 시기 이전의 물건들은 절대 가져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되고 궁금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좀 법률 같은 게 있거든요.
뭔가를 분명히 숨기고 있다라는 건 확실하죠. 네. 과연 이 이면에 뭐가 있는가를 좀 그때 궁금하게 만드는데 네. 도토상님 말대로 계속 떡밥만 던지면서 시즌 1이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래 시즌 1 종료 시점에서도 이 사일로의 정체라든가 이런 건 안 나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나오진 않지만 네. 어떤 등장인물이 바깥에 사일로 바깥으로 나가겠다 해서 추방되거든요. 네네. 추방되면 이제 죽는 거야. 네. 그 우주복 같은 거 입혀서 추방시키는데 네네. 한 10m도 못 걸어가서 이렇게 쓰러져 죽죠. 그거를 사일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카메라로 촬영한 거를 모니터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등장인물이 그 나가면서 뭔가를 발견해.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끝나는데 하여튼 떡밥 회수된 건 하나도 없어. 떡밥 회수된 거는. 아니 처음부터 사일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떤 미사일 발사된가 보다 이게 거대한 하나에 땅속에 있는 그래가지고 우주로 가려고 이 사람들을 다 그런 건 줄 알고 계속 지켜보는데 점점 이상한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그 사일로 내부의 모습은 약간 그 매트릭스에서 네. 살아남은 인간들이 네. 지하에 모여 사는 그런 공간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디자인이 네. 좀 매트릭스 느낌도 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 음모의 이면도 궁금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설정 같은 게 좀 흥미로워요. 그래서 네. 볼만한데 네. 이 레베카 퍼거슨이 하물며 또 제작했어요. 제작까지 하셨대요? 네네. 여러 가지 하셨네. 그래서 제가 레베카 퍼거슨한테 대한 기대를 일정분 걷어냈죠. 이 미드를 보면서 거기에서 그 레베카 퍼거슨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좀 꼬질꼬질하게 나오긴 네. 하는데 네. 어쨌든 좀 하층민이라 네. 근데 굉장히 예뻐요. 원래 예쁜 분이지 이분 뭐 그 드라마도 상당히 볼만해요. 이 또 얘기가 뭐 산으로 갔네. 네, 산으로 또 갑자기 떠오르는 에피소드인데 저 예전에 근무하던 그 직장에서 술을 먹다 보면 저희 대표 되시는 양반이 아무래도 조금 되게 조심은 하지만 하여튼 정치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상당히 진보적인 분이셔가지고 스킨십 같은 거를 항상 조심은 하지만 그래도 어깨를 도닥인달지 수고했어 하라고 어깨를 도닥인달지 이성한테 대한 그런 행동을 조금씩 할 때 되거든요. 그때 제가 여기서 이거 지금은 괜찮지만 김생민 봐라 노래방에서 한번 껴안고 나서 14년 후에 터진다. 지금 이렇게 되면 가치관이 바뀐 다른 세상에서 터져서 큰일 할 사람이면 만약에 큰일 하려는 사람이면 지금 이거 조심해야 된다. 어깨 동무도 하지 말아라. 라고 그랬더니 그 새끼는 가만 보면 이런 거 엄청 조심해 라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얼평이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최대한 지금 현 시대에서 그 허용되는 선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 영화 재밌게 봐. 그리고 네. 이 약간 어떤 구도를 그렇게 짰어요. 미션 임파서블이 인공지능, 네. 그다음에 디지털, 그리고 철저한 계산 음. 이런 걸에 한 축이 있고 그게 이제 빌런이죠. 그리고 그거에 맞서서 이제 이걸 막으려고 하는 이쪽은 또 아날로그. 그래서 이제 모든 장비를 아날로그로 다 바꾸잖아요. 네네네. 해킹 당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인간미, 계산이 아니라 네. 내가 계산하면 무조건 이쪽을 구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야. 생명은 더 소중해. 뭐 이런 하여튼 인간미. 네. 대립 구도를 너무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AI가 우리가 요즘 느끼는 공포잖아요. 인류가 그렇죠. AI가 우리를 나중에 지배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다면 우리가 인간미로 그걸 이겨내자 뭐 이런 거 있잖아. 네네네. 근데 그건 좀 이게 좀 웃기다. 그 부분이 딱 연장선이 톰 크루즈에 갖고 이미 나이도 먹었거니와 톰 크루즈가 옛날부터 쭉 해오는 액션의 연장선이면서도 톰 크루즈라는 배우 자체의 색깔이 돼버렸는지 탑건에서도 비슷하잖아요. 탑건에서도 야, 이 현대가 이렇게 그 기계화되고 어떻게 그 정보가 이제 집적된 요런 병기들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아날로그로 비행기를 파일럿들이 조종하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이 위기를 이렇게 돌파하려고 한다? 그거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을 때 톰 크루즈가 했던 명언이 Not today. 오늘까지는 아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오늘은 아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서도 그냥 Not today예요. 그럼 인간미만이 정말 살 길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크루즈 형이 뭐 그렇다면 뭐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뭐. 그러니까 야 어떤 AI가 아무리 발달되더라도 너희들이 100% 디지털화 시켜서 계산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있으니 그것은 에다넌트야. 이렇게 끝날까봐 이렇게 끝나겠죠? 그렇게 끝나겠죠. 네. 그리고 아니 난 그래도 난 비판하려고 한 말은 아니고 재밌어. 그래도.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폼 클레멘티에프 이분이 이제 죽은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숨을 쉬고 있었잖아. 그렇습니다. 2에서
에다노 쪽으로 합류를 하겠지? 그래줬으면 좋겠네요. 이분이? 네. 액션이 그리고 조금 아쉽잖아요. 난 액션 좋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가장 큰 액션이라는 게 기차에서 벌어지는 액션이 네, 기차가 네, 쏟아지고 쏟아지고. 네. 근데 그 장면 좋더라. 네, 그래요? 그리고 거의 게임 저기 같은데 그 게임 그거 뭡니까? 뭐 제가 게임 저기로도 네, 했는 저기 검색하셔도 알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영화로도 나온 거 네, 저기 스파이더맨 나오는 영화. 네. 뭐그 게임 같아. 그 느낌이 딱 있긴 있어요. 막 기차 한 양 한 양 떨어져 가면서 한 양 한 양에서 같이 그냥 휩쓸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액션이 이제 그게 근데 게임으로 비하자면 이거를 보스전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은 정도의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액션이. 파트 1이니까. 하긴 그렇게 합시다. 파트 1이니까. 네. 그리고 막 그런 어떤 차가 굴르는데 차 안에서 네. 굴러서 사람 자리 바뀌는 거 이런 거를 네. 구르는 차 안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대단하다. 역시 너무 이러다 톰 크루즈 영화 찍다 죽을 것 같아 나중에는. 저도 그거 걱정됩니다. 네, 팬들이 제발 자연사 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렇죠. 요거까지 톰 크루즈는 요거까지 딱 끝내놓고 네. 다시 아이즈 원샷이 뭐야? 아이드 와이즈 아이드 와이즈 원샷? 네. 아니면은 뭐 그 매니저 미식 축구 선수 매니저로 나왔던 거 뭡니까? 맥 제리 올리어. 맥과이어. 제리 맥과이어. 맥은 올려 아니요. 뭐 그런 영화로 다시 한번 좀 돌아와줬으면 또 좋겠어. 네, 지금 계속 이런 것만 찍지 말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남자 출연자들 중에서는 뭐 특별히 눈이 가는 사람이 없죠. 근데 맨날 보던 사이번 패그 형, 덕후 형, 네, 그 정도 그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거기 뭐 새로 나온 악역으로 나오는 그 네. 에사이 모레일스라고 돼 있나요? 엘사이 모레일스. 가브리엘 역에. 가브리엘이 아니라 가브리엘. 가브리엘 이 아저씨는 그냥 옷을 봤는데 네. 모르겠어. 뭐 크게 사람이 이렇게 좀 뭐랄까 네. 매력이 별로 안 느껴져. 그러니까 악역으로서의 어떤 카리스마나 좀 너무 무섭다. 네네. 진짜 위험해 보인다 그런 느낌도 좀 별로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등 뒤에 AI를 얻고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뭐 별로. 그렇죠. 이 최종 보스 정도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 그리고 배우도 죄송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브리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가브리엘 역의 이 양반이 죄송합니다. 이 아저씨가 이제 뭐 CSI나 크리미널 마인드 이런 데서 전체 시즌도 아니고 그냥 특정 시즌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온 그런 정도 저기 배우인데 뭐 그렇다고 나쁜 배우라는 건 아니지만 뭐 나쁜 배우인지 좋은지 알 수 없지만은 조금 악역으로서 뭔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쉽습니다. 네. 하여튼 나는 그래도 재밌었어. 나는 네. 밀스보다 난 이게 더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구만요. 네, 이게 더 재밌었어요. 톰 크루즈가 이렇게 빠르게 뛰어다닐 수 있는 날도 앞으로 뭐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오늘 나부터 잘 뛰더라고. 되게 잘 뛰어. 아직은 진짜 잘 뛰어. 근데 얼마나 더 뛰겠어요. 그 영원히 고층 빌딩에서 맨몸으로 떨어질 것 같았던 성룡도 어느 순간 이제 그러니까 말입니다. 영화 안 찍는데 네. 늙긴 늙었더라 진짜. 네 맞아요. 이 톰 크루즈도 네, 늙긴 늙었어. 많이 허물어 내렸습니다. 네. 그래도 멋있긴 하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정도 개봉작 얘기 정도 좀 해보고. 네. 뭐 다른 뭐 혹시 소개시켜줄 개봉작 있나요? 개봉작 어차피 끝났겠지만. 근데 뭐 없죠. 존 윅 사탄 같은 경우도 뭐 딱히 뭐 언급하기 그냥 우리가 바라는 그런 액션 영화잖아요. 난 존 윅은 좀 한 가지 좀 서운한 게 네. 존 윅 사탄 좀 내 존 윅을 계속 한 2점이나 2.5점 정도 줬더라고요. 네네. 존 윅은 그 중에서도 제일 요번 존 윅은 그 중에서도 제일 낮은 점수일 것 같아. 그 왜 별로 제일 낮은 점 하여튼 그 1탄이 제일 재밌었는데 1탄 그다음에 한 2탄 정도까지 그 뭐냐면은 사람들이 존 윅이라는 말만 들어도 범죄자들이 벌벌벌 네. 떨잖아요. 네네. 1탄 특히 1탄에서는. 네. 하지만 어쨌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죽을 거니까 어쨌든 저항은 하긴 하는 건데 네. 부들부들 떨잖아. 네가 지금 누굴 건드린 건지는 아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진 캐릭터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게 재밌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호쾌하게 얘네들 다. 근데 나중 가면 존윅급 킬러들이 너무 많이 나와. 맞습니다. 그래서 존윅이 막 이제 막 쫓겨 다니고 막 존윅 너 내가 갈아 마신다 하고 막 존윅한테 협박하는 애들 막 네. 나오고 네네. 막 그래서 그 존윅의 어떤 위상 같은 게 무너져서 저는 그 뒤로 갈수록 그게 좀 그렇구만요.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존 윅 같은 영화에서는 우리 뭐
옛날에 짜장면집에 전화해가지고 주문하듯이 뭐 많이 주고 뭐 조금 주세요, 뭐 무 많이 주세요, 단무지 많이 주세요 하듯이 맥락 최소, 액션 많이 이거 이제 맥락은 최소로 해주시고요, 액션 많이 넣어주세요 라는 취지에 정확하게 딱 맞는 영화 같아가지고 이런 영화도 필요하고 또 액션 자체도 맛깔이 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재밌게 봤고 네, 일단은 쉴 새 없이 즐겼습니다 영화. 요번 그 조니 4에서 그 양자경이 아니라 그 누굽니까? 이름이 뭐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소닉 4. 조니 4의 그 중국. 아, 네네네. 아, 그걸 질문하는 순간 휘발됐잖아요, 기억이. 질문하지 말아야지. 견자단. 견자단하고 조닉이 견자단이 차이가 나. 그 둘이 동작이 엄청 굼뜬 키아누 리브스라는 사람과 네. 동작이 엄청 재빠른 견자단이라는 배우가 네. 둘이 나와서 액션을 하니까 그 조닉의 굼뜸이 더 네네.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맞아요. 야, 그래도 그 둘이 나란히 서 있는데 역시 그 왁구 짜세는 그러니까요. 키아누 리브스가 훨씬 나더구만요. 그러니까. 조닉이 어떻게 그냥 동네 아저씨 돼버렸어. 예. 같이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닉 보면서 느끼는 거는 키아누 리브스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역시 나이 먹으면 수염이다. 예, 그렇죠. 일단은 길러야 된다. 이게 허물어지는 게 얼굴에서 허물어지는 걸 다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키아누 리브스하고 그 톰 크루즈하고 진짜 뱀파이어다 안 늙는다 했었는데, 네. 근데 그래도 확실히 이제 60 가까워지니까. 네. 톰 크루즈는 60 넘었죠. 넘었습니다.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도 이거는 이 정도만 또 대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조닉 4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인 학대예요. 4탄에서 끝내는 게 맞아. 완전 끝내려면. 조닉은 만 58세네요. 아, 그래요? 저기 조닉이 아니라 키아누 리브스는. 네. 멋있어. 멋있죠. 멋있어. 아, 멋있고 자기 평생의 캐릭터 찾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조닉 하나로. 이제는 뭐 집 사고 노숙 안 해도 되겠지. 네네. 이걸로 4편이나 찍었는데. 음. 저기 견자단은 이뻐할 수가 없어. 시진핑한테 충성을 아, 그랬어요? 몇 번을 맹세했어요. 막 그렇구나. 자기네 웨이보 이런 데다 음. 여러 차례. 그 많은 중국 배우들이 했거든요. 아, 성룡도 그래요? 하고. 그죠. 근데 얘는 막 여러 번 했어. 여러 번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스팅이 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체 불가능한 캐릭터예요. 이 영화 상에서 이게 눈이 안 보이면서 액션을 저렇게 처리하는 동양인 배우 하면 당장 떠오르는 사람 성룡이랑 견자단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견자단은 그런 캐릭터 한번 한 적도 있잖아요. 스타워즈에서. 아, 네, 그러네요. 맞네요. 아, 그럼 뭐 최적화돼 있네. 그리고 이거는 정치색이 전혀 없는 영화니까 중국에도 수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그렇죠. 중국에서 1년에 한 10편 정도만 선정해서 헐리우드 영화를 드리면 무조건 그 10억 인구가 보는 건 확정적이잖아. 무조건 보니. 네. 그러니까는 그 편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공산당들 안에. 근데 걔네들이 선별할 때 무슨 미국 최고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그거 깔 거고 또 중국의 악역으로 나오거나 그러면 또 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영화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중국 배우 시진핑한테 충성을 맹세한 배우가 들어있어? 그러면 요거 중국 들어와 하고 선정해 주겠지. 역시 작가주의가 들어갈 틈을 안 만드는 것이 액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또 체드 감독님 또 서운하겠네. 나는 액션으로 작가 한다 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럴 수 유승환 있죠. 감독이나. 그럴 수 있죠. 네, 액션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겠다. 몸짓 언어로.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요즘도 이제 중국에 헐리우드 영화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들어갔는데 뭐 지금 중국하고 미국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맥락이 있다. 네. 있는 거고 원래 우리 하려던 걸로 돌아와서 네. 공구리 유토피아. 네. 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